네, 이렇게 조두순, 박병화의 출소 후에 성범죄자 거주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치권에서는 강력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자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이 미뤄지고 있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 김효승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형기를 마친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해서 지속적으로 사회로 돌아오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 불안을 줄여드리는 조치는 필요합니다. 국가 관리를 강화해서 국민들께서 더욱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이들의 거주지를 지정하는. 지난해 10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발표 영상입니다. 당시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법안에서 말하는 고위험 성범죄자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다시 말해 전자발찌 착용자죠. 이런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이를 뜻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도 살펴보죠.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운영시설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특례를 마련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전자감독 대상자 가운데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로 분류된 인원은 300명이 넘습니다. 올해와 내년엔 각각 59명씩 118명이 출소할 예정인데요. 한국형 제시카법 법안은 올해 초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채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헌법상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헌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국회에서 이 법의 제정을 좀 꺼려하자. 21대 국회가 오는 29일까지 운영되는 만큼 이번에 본회의를 거치지 못하면 한국형 제시카법은 자동 폐기됩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법률이 상정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는데요. 다음 달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또다시 논의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출소 후 개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동선 및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대응들을 법률적인 방향에서 결정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주지 제한에 더해 형량을 비롯한 제도 논의 또한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형 기준의 일부 손질을 하는 것들, 보안 처분만으로 이게 이제 징역형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 피해자가 뭐 5명 이상씩 굉장히 여러 명이 피해를 당하는 이런 고위험 성범죄 같은 경우에 아예 양형 기준을 추가한다거나 뭐 이런 노력들은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주거지 제한, 양형, 사형 제도까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만 찬반 논란 속 제도 입법으로까진 이어지지 않는 상황. 그러는 동안 한 해 60명에 가까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들이 우리들의 옆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효승입니다.